한국을 표현하는 빨리빨리 문화의 의미. 일본 미디어. 빨리빨리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전세계 언론에서도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중 하나로 빨리빨리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10일 일본어 동양경제라는 매체에서 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빨리빨리 문화의 의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개국 이상을 여행하고 BBC 월드 서비스와 로이터 등에서 방송 저널리스트로 리포터를 지낸 적이 있는 전문가가 세계 각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빨리빨리 서둘러. 이 한 구절만으로 한국 문화를 요약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누구 하나 뭐 하나 정지하지 않는다. 하루를 지배하는 것은 다이너미즘이다. 평균적인 한국 사람이 1분간 오르는 계단의 수는 쉬운 6계단, 일본은 35계단, 영국 29계단, 미국 25계단이다. 한국에서는 낮잠 카페가 늘고 있고 1시간 단위의 지불로 점심시간이나 기타 귀중한 시간에 베드에서 쉴 수 있다. 여기에서의 트렌드는 패스트 힐링이다. 국민은 거의 일손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서 보면 거의 잠들지 않는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인은 연평균 2069시간이나 일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시간은 평균 1713시간, 호주 1669시간, 독일 1363시간이다. 2014년에 OECD가 18개국의 수면 습관을 조사했을 때 한국이 최하위였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룻밤 평균 수면 시간이 가장 많은 3개국인 프랑스 530분, 미국의 518분, 스페인의 514분과 비교하면 겨우 469분밖에 눈을 감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다이너미즘이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오늘을 뛰어넘어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본에 있는 것은 인생이 번연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주위 사람이 성공하고 있다는 불안감이다. 한국인이 항상 다음 직장을 모색하고 가정생활을 훨씬 더 멀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같은 경향에서 한국인이 최신 패션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선호하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은 삼성과 LG 등의 하이테크 기업의 본거지로 유명하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도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서양의 패스트 패션은 몇 주 안에 컨셉을 바꿀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날로 바꿀지도 모른다. 다이너미즘은 K-팝의 세계적인 붐에도 박차를 가해 전 세계 젊은 팬을 모으고 있다. BTS 성공은 그 필두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점령과 1950년대 초반의 한국 전쟁을 거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일컬어진 나라에 있어 그것은 현저한 변화였다. 1960년대 초반 한국 무역액은 연간 불과 3,300만 달러이고 평균 수명은 55세,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는 겨우 9%였다. 그것이 2015년까지 무역액은 960억 달러를 돌파하고 평균 수명은 27년 늘어나고 대학 진학 인구는 전체의 70%를 넘었다. 이런 엄청난 가속은 다이너미즘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가 없었다면 가능했던 것일까? 이렇다 할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인 한국은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사람들의 결의와 다이너미즘이 있다. 다이너미즘으로 인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다이너미즘은 자기만족의 정반대이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며 진보하고 앞서가는 것을 갈망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인생에 다이너미즘이 있으면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따지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항상 앞서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한국의 키가 되는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이너미즘이 될 것이다. 글로벌 시대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나라마다 다른
이러한 가치관을 잘 이해해 가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다양성 인재의 필수 능력이 되기도 한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인은 연평균 2069시간이나 일하고 있고 일본의 노동시간은 평균 1713시간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평균치는 어디에서 구한 것입니까? 내 주위에서는 한국의 평균치와 같거나 거의 이상입니다. 그다지 믿을 수 없는 데이터이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틈이 없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는 거야. 그래서 직장에서 와이파이 끊기거나 하면 화를 낸다. 아무리 오랜 시간 일해도 내용이나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의미 없어. 게다가 일본의 점령이 아니라 일본에 의한 통치잖아. 아마 일본이 옆에서 한국을 통치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러시아나 중국의 일부가 되거나 북한과 같은 세계 최빈국이었을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 점령 하에서 문명을 향상시키고 일본의 교육 덕분에 제대로 말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아무튼 일본보다 더 일하고도 일본보다 생산성과 기술력, 학구력이 오르지 않는 것은 일본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점이니 어쩔 수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분명히 한국 편향 기사로 구역질이 난다.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이 있어 지금의 한국이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군요. 이제 결렬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앞으로 일본의 도움은 없는 것으로 해줘. 다음 댓글입니다. 사상의 겉모습만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기사와 같은 느낌이 든다. 성급하게 결과만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초과학 분야 등이 경시되고 그 결과 한국인이 열망하는 노벨상 등은 전혀 받을 수 없다. 국가로서 국민으로서의 성숙의 길은 멀다. 다음 댓글입니다. 재벌이 국가의 GDP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반영되지 않는 카스트 같은 것이다. 일본 제품을 불매하든 비판하든 국내 구조의 문제이며 국민은 반일 세뇌 교육에 의해 어지러워지고 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가로서는 좋지만 국민의 삶은 윤택해지지 않는다. 이상입니다.